안녕하세요, 풍작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반 스케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집과 건물에 대해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목적으로 할게요. 집을 그릴 때 균형 있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평면이 아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일러스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육면체와 시점의 이치를 이해해야 돼요. 시점은 결국 눈높이고, 눈높이 위에서 이 육면체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이해해 줄게요. 소실점이란 얘기를 제가 가끔 하고 있어요. 소실점을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소실되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네모를 그리는 데 있어서 측면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런데 방향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러한 방향이, 옆면이 측면에서 입체감이 있다라는 거는 곧 측면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측면에는 꼭 이렇게 옆으로 점점 좁아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정면에서는 길이가 여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옆쪽으로 방향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런 종이 평면에서는 거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좁아지는 거리가 생겨요. 방향성. 그런데 얘가 보이진 않지만 쭉 직선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이쪽 방향도 쭉 직선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언젠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소실점이에요. 실제 풍경이나 우리가 사진에서 방향성이 있는 선을, 두 개의 선을 찾아보시면 돼요. 만나는 점, 소실돼 없어지는 점, 언젠가 없어지는 점. 지점이 결국은 이 건물이라든지 집을 바라보는 이 부분이 눈높이예요.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해요. 여기 나무 상자가 있어요. 나무 상자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네모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은 수평과 수직이 있죠. 자, 여기서는 시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완전 정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살짝 틀어져 있을 때 앞면은 정면인데 옆모습이 보였어요. 옆모습이 보이니까 이 앞과 뒤라는 거리가 생겼어요. 이거를 평면으로 볼 때는 멀리 있는 곳이 약간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으면서 위쪽의 선은, 세로선은 좁아졌어요. 더 작아졌죠. 그래서 이 방향선 있잖아요. 멀어져 가는 옆 측면에 아래쪽과 위쪽의 선을 쭉 이어 볼게요.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점이 생겨요. 여기가 아까 제가 소실점이라고 했죠. 결국 눈 높이예요. 눈 높이는 일정해요. 화면상에서 수평으로 쭉 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눈높이예요. 이 눈높이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을 때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눈높이는 항상 일정하다. 그럼 눈높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상자가 윗모습이 보이겠죠. 윗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선과 쭉 연결을 해주면 이쪽에 방향선도 생기죠. 앞과 뒤에 있는 상자의 선에서 만나는 점을 두 개를 연결해주면 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약간의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다 다른 집을 한번 또 여기다 세워볼게요. 자,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사진에서는 측면이 있는 상자를 아래 위의 선을 두 개 연결을 하면은 만나는 점이 생겨요.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점을 눈높이로 했어요. 이렇게 옆 측면이 한쪽만 보이는 거를 일점 소실점에 의한 투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도 정면의 모습을 그려주고 옆 측면을 소실점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해서 두 개의 방향선을 만들어줬죠. 나무 상자집인데 이렇게 지붕이 있을 때는 지붕을 생각하지 말고요, 사각형의 상자 형태를 찾으세요. 앞에 있는 지붕의 끝과 뒤에 있는 지붕의 끝이 만나는 점이 요 옆면에 상자가 생기겠죠. 방향성이 생겨요. 위에 방향성 쭉 직선으로 연결해보고 아래의 방향성에서는 쭉 직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점의 높이가 쭉 수평으로 그어져서 여기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소실점은 달라지고 눈높이는 일정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연결해서 만나줬어요. 1점으로 된
그림일 경우에는 집들이 다 수평과 수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눈높이라는 거. 그 눈높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1점 소실점 집, 1점 소실로 된 그림들을 스케치를 많이 해보세요. 평면에서는 보통 1점과 2점 소실점 집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토대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응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에 대한 스케치를 간단하게 해본다고 합시다. 눈높이가 있고 파란 집은 여기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여기서 1점 소실이니까 앞에가 먼저 상자를 난 이 집에 대해서 이만하게 그릴 거야 라고 해줬어요. 이 사진상에서의 시점을 이렇게 방향성 이렇게 맞춰 보니까 눈높이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다 보니까 내 그림선상에서도 여기와 비슷하게 저도 한 여기다 잡을게요. 1점 소실 여기로만 잡을게요. 지금 이 사진상에서는 시점을 소실점을 하나만 잡았어요. 얘도 같은 점으로 잡은 거예요. 얘는 상자에 지붕 말고 상자만 먼저 그리는 거예요. 정면에 대한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가상선으로 방향성을 옆쪽을 잡아줬어요. 이쪽은 옆모습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자, 얘는 이쪽 소실점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가 수평이 있는 것처럼 뒤에 부분도 수평을 해주세요. 이렇게 상자가 나온 다음에 집을 그리는 거예요. 이 상자인 것처럼 얘도 상자가 만들어졌는데 얘도 똑같은 부분에 1점 소실로 같은 지점으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 상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여기가 천정 부분이에요. 얘는 여기가 천정 부분. 이렇게 상자를 하고 여기 창문도 있네요. 창문도 같은 방향으로 수평이 같이 맞아져 있겠죠. 이 기준선에 맞춰서 창문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직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창문은 먼저 수직을 해주고 소실점에 맞춰서 이렇게 반대로 와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같은 방향을 해도 되고, 그럼 여기가 창문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붕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지붕은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꼭지점과 꼭지점 만난 부분을 대각선을 만나서 이 부분을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세요. 올렸는데 여기에서 높이가 보니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굉장히 높아요. 더 높게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있는 꼭지점과 연결하고 뒤에 있는 꼭지점과 연결을 해요. 여기에 경사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경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수평인 것처럼 여기도 수평이면 되죠. 자, 이 집은 지붕에 대해서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을 하려고 해도 이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기울기를 한다 하더라도 곡선에 거의 가깝죠. 자, 이 지점은 여기도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쪽으로 갔는데 얘는 이 방향으로 가겠죠. 밑에 보이지 않지만 대각선을 그어줘서 이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릴게요. 같은 높이로. 이 지점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와요. 지붕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펜으로, 이건 가상선이죠. 펜으로 앞에 있는 것부터, 자, 선은 강약선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강약선으로, 자, 한 방에 가기 힘들면 천천히 가서 강약선으로 가서, 요거는 아니고 겉에 외곽선으로만. 자, 지붕 밑에 벽이 있고 바닥이 있죠. 천천히 가서 창문의 사이즈에 대해서 내가 그려준 대로 조금씩 천천히 가상선에 맞게끔 그려주면 되겠죠. 좀 익숙해지면 빨리 그려도 되겠죠. 저는 선생님들이 망쳐 보시니까 천천히 그릴게요. 이렇게 창문을 그려주면 되겠죠.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눠서 문 틀까지 다 해줘도 되겠죠. 이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선 할 때 같이 세로선 하고 가로선 할 때 같이 가로선 하는 게 수평과 수직이 균형에 맞기가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그 다음에 수평선도 이렇게 같이 가면 되겠죠. 같이 맞춰주는 게 이쁘니까. 육면체가 균형이 맞춰진 다음에 해야 된다. 얘는 이제 지붕이 되는 거죠. 무늬를 해준다면. 그럼 이 무늬 또한 여기 있는 기준선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이 기울기에 대해서 가는 거죠. 지붕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먼저 튀어나온 부분부터 삐딱삐딱 하더라도 균형감이 있는 집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그리는 거죠. 스케치가 끝나면 나중에 이 부분을 지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한 집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1점 소실 사진에 있는 거 응용해 보시면 돼요. 사진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 드릴게요. 블로그 주소는 설명란에 링크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점 소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사진상에서 소실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눈높이 찾죠. 그림을 그릴 땐 눈높이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눈높이를 이렇게 위에다 잡을게요. 2점 소실점은 수직만이 존재한다 그랬죠. 자, 얘랑 같은 소실점 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좀 더 가까이 있게 해가지고 얘는 경사를 조금 더 이만큼 더 약간 가파르게 줄게요. 이렇게 같지만 나란한 게 아니라 살짝 좁아진다는 느낌으로 얘는 이 정도 높이로 갈게요. 자, 이쪽은 얘도 이 지점이 아닌 이 지점 바로 옆에 있는 점으로 갈게요. 비슷하게 갈게요. 이렇게 얘도 가면서 좁아지는 느낌으로 조금만 보이고 싶으면 요만큼만 갈게요. 사진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고 싶다면. 그래서 상자를 먼저 만드는 거죠. 얘가 이렇게 넓어지면 안 되죠. 좁아져야 된다 그랬죠. 얘가 같이 평행하게 해놓고 조금 좁아지면 돼요. 언젠가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게 해주면 돼요. 자,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얘랑 평행하게 하는데 언젠가 만나야 되니까 좁아지게 해주세요. 상자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쪽 집에 대해서도 앞에 있는 수직선을 먼저 찾으세요. 이 집은 왠지 소실점을 여기다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진이랑 똑같지 않아도 되죠. 나는 왠지 이렇게 해서 있을 것이라서 좀 급격하게 잡아줬어요. 자, 나란하게 한 게 아니라 만나야 되니까 좁아지게 하면 돼요. 그럼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가는 부분을 막연하게 점을 찍고 가기 힘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쪽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만들어 놓고 나란히가 아니라 좁아지게, 앞보다 뒤가 더 좁아질 거리감이 생기죠. 이렇게 나란히. 이 지점에서 얘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가야 되니까 나란한 게 아니라 좁아지게. 여기도 얘와 나란한 게 아니라 좁아지게. 이거는 거리를 사진에보다는 제가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지붕은 높이를 내가 이 정도로 잡겠다 해서 높이 잡은 다음에 연결해주고, 연결해줬죠. 그 다음에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얘도 같이 가는데 좁아지는 느낌으로, 여기 기울기와 기울기가 나란하지만 좁아지는 느낌으로 집이 되죠. 여기서도 창문을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사진과 다르게 내가 위치를 변형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균형은 틀어지지 않아요. 같은 소실점으로 잡은 거거든요. 자, 이 집은 여기서도 지붕을 할 때 이렇게 만나서 대략적으로 만나도 되죠. 높이는 이 정도 잡았어요. 잡고 기울기 이쪽이 더 넓어졌는지 항상 확인해 보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얘도 이쪽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집이 됐죠. 만약에
사진과 똑같이 하고 싶으면 얘가 갖고 있는 소실점의 위치처럼 이 상자도 똑같은 방향으로 해주면 돼요.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이쪽에 선을 그려주면 돼요. 강약선으로 가장 앞에 먼저 튀어나온 것부터 해도 되겠죠. 울퉁불퉁 해도 돼요. 이러한 형태로 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천히 가도 되고, 익숙하신 분들은 좀 빨리 가도 되죠. 천천히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얘를 털털털털털 선만 쓰지 마세요. 이렇게 멈추더라도 같이 그냥 한 방에 연결하는. 또 지붕이 먼저 튀어나왔겠죠. 지붕을 먼저 그려주고. 삐딱해졌네요. 자, 괜찮아요. 삐딱해져도 기본 균형이 맞으면 그렇게 틀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균형감 없이 그냥 그리게 되면 집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고 내 그림 왠지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그 소실점에 대한 이해가 헷갈릴 수 있고 너무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이해를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될 때 얘를 자주 보세요. 이 다음에 이제 뭐 지붕 같은 거 문의해줘도 되겠죠. 벽돌 같은 거 문의를 해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색칠하면 되는 거죠. 우선은 스케치가 중요하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 그리기 전에 눈높이 정하고, 그 다음에 소실점에 대해서 정하는데, 지금 한 거는 2점 소실점이죠. 두 개의 점을 이용했어요. 오른편으로 가는 점과 왼쪽으로 가는 점을 두 개의 점이 있어서 소실점이 된 거예요. 2점 소실점은 각 집마다 다른 점으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눈높이는 같다. 여기까지 2점 소실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소실점을 바탕으로 집과 그동안 그렸던 나무 연습을 다 같이 함께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어반 스케치 이해하기는 꼭 짚고 넘어가시면 다음부터 그림 그릴 때 좀 편하시니까 꼭 반복 학습,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